오늘은 조금 아픈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인생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놓는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입니다. 삶이 유독 버겁고 힘겨운 날 거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벅찬데 머리를 빗고 옷깃을 다듬을 마음의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괴로울수록 자신을 방치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 우리는 착각하죠.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가장 정성껏 자신을 가꿔야 할 때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불러 모으는 하나의 질서이자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나는 나를 존중하겠다는 고귀한 선언입니다. 오늘 당신의 노후를 빛나게 할 단정함의 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사실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누굴 보여준다고 꿈이나. 다 귀찮다.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배우자는 옆에 없거나 있어도 서로 무덤덤해진 지 오래죠. 나갈 때라고는 시장이나 병원 아니면 동네 공원뿐인데 대충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걸치고 나가면 어떠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꾸만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기분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거울 속에 나는 어제보다 더 늙어 있고 주름은 깊어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수조차 거르고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걸친 채 하루를 보냅니다. 누가 나를 봐준다고 라는 그 체념이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병들게 합니다. 단정히 몸을 세우는 일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에게 내리는 존중의 명령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세상도 나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누추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듬는 그 5분이 나는 아직 건재하다라는 무언의 선언이 되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스승, 다산정약용 선생의 삶을 잠시 들여다봅시다. 그는 머나먼 유배지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비바람이 새는 초가집, 누가 찾아오느니 하나 없는 그 척박한 곳에서도 선생은 매일 새벽 물을 데워 세수를 하고 정성껏 머리를 묶었습니다. 허름한 옷일지언정 옷깃을 세우고 매무새를 정갈하게 다듬는 일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토록 번거롭게 매일 의복을 갖추십니까? 선생은 답했습니다. 단정함은 나를 지키는 마지막 질서이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법이다. 어르신들, 다산 선생에게 꾸밈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만큼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눈물겨운 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외롭고 힘들수록 더욱 정성껏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품위 있는 복수이자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당장 내일부터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결을 노년의 자존심으로 삼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몸에서 나는 특유의 향에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들이 집에 오면 할아버지한테 이상한 냄새 나라며 피하는 바람에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비싼 향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매일 정성껏 씻고 옷을 자주 갈아입는 것입니다. 특히 목 주변과 귀 뒤를 깨끗이 씻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머리를 감으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이 정돈되어 있는 것과 자고 일어나 뻗친 상태로 있는 것은 인상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한 외출 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혀를 닦아 입안을 청결히 유지하십시오. 정갈한 향기는 사람을 다시 불러 모으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둘째, 옷의 끝을 정돈하십시오. 옷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된 헌 옷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매 끝이 해졌거나 옷깃에 때가 끼어 있다면 인격까지 오해받기 쉽습니다. 다산 선생은 누추한 옷이라도 매무새가 바르면 기품이 난다 했습니다. 가장 쉬운 실천은 외출 전 신발을 닦는 것입니다. 어느 노신사분은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발이 깨끗하면 내가 좋은 곳으로 갈 것 같다는 마음 때문이죠. 흙먼지가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나가면 아무리 점잖은 옷을 입어도 품격이 떨어집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옷깃과 깨끗한 신발 하나가 당신의 철저한 자기 관리를 증명하며 세상이 당신을 대우하게 만듭니다. 셋째, 자세를 곧게 세우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장을 입어도 허리가 굽으면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을 산책할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걷는 분과 가슴을 펴고 정면을 응시하며 걷는 분 중 누구에게 더 눈길이 가십니까? 지금 바로 거울 앞에서 정수리를 누군가 위에서 살짝 끌어올린다는 기분으로 가슴을 펴보십시오. 시선을 정면보다 조금 높게 두는 것만으로도 훨씬 젊고 당당해 보입니다. 다산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허리를 꼿꼿이 폈던 것처럼 곧은 자세는 여러분이 여전히 삶의 현역이라는 증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의식적으로 등을 떼고 앉아 보십시오. 그 긴장감이 당신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넷째,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이가 들어 가장 아름다운 화장은 얼굴에 핀 웃음꽃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무표정하게 계시면 화나셨냐는 오해를 받곤 합니다. 단정한 외모에 인자한 미소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자식에게는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이웃에게는 다가가고 싶은 어른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세수를 마치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오늘 참 보기 좋다,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건네며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 주변 근육이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인상이 부드럽게 변하고 그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분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모임에 나갈 때를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과의 동창회나 결혼식에 갈 때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깨끗함에 집중하십시오. 소매에 음식 국물이 튀어 있지는 않은지, 손톱 밑이 지저분하지는 않은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낡은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소매 끝에 하얀 손수건을 살짝
꽂아두셨더군요. 그 작은 포인트 하나가 그분을 아주 여유 있고 기품 있는 분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비싼 장신구보다 이런 작은 정성이 노년의 멋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외출 전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1분만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 1분이 당신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이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굴 보여준다고 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십시오. 거울 속의 주름은 당신이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치열하게 버텨온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소중한 자신을 위해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껏 머리를 빗어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정돈하는 그 한순간, 삶은 이미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단정한 뒷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안심하고 이웃들은 당신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정한 하루가 여러분의 마음을 천천히 구해낼 것입니다. 당신의 고귀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